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료역학 2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응력 해석에 대해서 좀 다뤘는데요. 오늘은 그걸 좀 더 심화적으로, 그다음 좀 더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한 내용을 크게 보면 이제 무슨 내용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2차원 응력 상태로 가정을 해서요. 3차원 응력 상태로 하기에는 이제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많은 경우가 2차원 응력 상태로 가정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2차원 응력 상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시그마 x,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y, 시그마 c, 시그마 c가 아니라 타우 xy죠. 그래서 타우 xy와 타우 yx는 전부 같다는 것을 언제 시간에 증명을 했기 때문에 타우 xy 가해지는 이러한 응력 상태는 아주 일반적인 응력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구하냐 하는 문제는 이제 다른 챕터에서 여러 종류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응력이 구해지고요. 이번 챕터에서는 이런 것이 주어졌을 때 첫 번째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뭐냐면 그러면 세타만큼 돌아간 축, 지금은 이제 xy 축이라고 하면 여기에 세타만큼 돌아간 새로운 x-y- 축에 이 축에서 봤을 때는 이 응력이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거죠. 이제 왜 이런 문제를 다뤄야 하느냐면 첫 번째로 가령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합시다. 자, 이것이 시그마 x가 90메가파스칼이고 이쪽이 50메가파스칼이고 시그마 y는 50메가파스칼이 타우는 없다고 합시다. 자, 이런 경우 이 축 응력의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자, 과연 이 재료의 항복 응력은 100메가파스칼입니다. 그렇다면 100까지는 괜찮죠. 자, 이 그림에서 봤을 때 100까지 넘는 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괜찮을까요? 자, 괜찮을 수도 있고 안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이것이 지난 재료역학 1에서 강조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어떤 각도가 바뀌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각도가 좀 더 커질 수도 있고 좀 더 작아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어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점점 커진다고 했을 때 어느 각도에서 그것이 100이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는 그러한 최대 응력, 그것을 우리가 이제 프린시플 스트레스, 주응력이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단계로 그러면 이 x축으로부터 세타만큼 돌아간 축에는 그럼 얼마라고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것을 유도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것이 어느 각도에서 가장 큰 응력이 발생을 하며 가장 큰 수직 응력이 발생하며 어느 각도에서 가장 커다란 시어 스트레스, 전달 응력이 작용하는지 이제 그런 것을 알아보는 것이 지난 시간에 했던 커다란 두 가지 토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한 문제도 풀었었고요. 이제 그런 것을 식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이제 집중해서 다뤘고요. 자, 이번에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이제 그 식을 가지고 좀 더 간편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그런 것을 아주 오래전에 모어라는 사람이 이것을 이제 서클을 만들어서 그 서클을 해석함으로써 아주 쉽고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을 이 사람이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여튼간에 이걸 사용하면 굉장히 편해지고 그다음에 하여튼 제가 다른 챕터에서도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아주 자주 모아의 원을 가지고 응용을 할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썼던 두 가지 물론 타우 y 다시도 있었지만 타우 x 다시하고 타우 x 다시 y 다시라는 이런 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200억의 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것들이 어떤 상수항과 우리는 지금 이번 챕터에서는 시그마 x하고 시그마 y, 타우 xy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알고 있는 어떤 숫자하고 똑같은 값이고 새로 구해야 될 것이 시그마 x 다시하고 타우 x 다시 y 다시 그 다음에 거기 사이의 변수는 세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와 그 다음에 상수와 코사인 2세타항과 사인 2세타항으로
자, 이런 것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우리 매개 변수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었죠.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가 y equal fx 이런 함수를 바로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x는 fx이고 그다음에 y는 gx이고 이렇게 됐을 때 이거 뭐 gt라고 할까요? 어떤 매개 변수를 써서 gt라고 했을 때 이것을 x와의 관계를 엮어내는 그런 방법이 있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x equal r cosine 세타와 y equal r sin 세타라고 하면 이것이 뭐의 방정식이 됐습니까? 바로 이것을 sin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식을 이용하면 이것은 r제곱 플러스 뭐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어떤 원의 방정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와 같이 어떤 매개 변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이 타우 x 다시와 그 다음에 시그마 x 다시와 타우 x 다시 y 다시가 꼭 무슨 x, y처럼 관계를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세타를 소거해서 이 바로 시그마 x 다시와 타우 x 다시 y 다시 간에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이번 챕터의 이번 시간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자, 뭐하는 사람이 이 식을 열심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식이 좀 비슷하고 코사인 2세타가 있고 양쪽 다 사인 2세타가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없앨 수 사인 코사인이라는 것은 가령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고칠 수는 있죠. 코사인 세타는 뭐 굳이 한다면 r분의 x의 코사인 인버스 뭐 이렇게 고칠 수는 있겠죠. 그죠? 그것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은 이렇게 어떤 것을 대입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사인 코사인의 관계. 뭐 가령 예를 들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단번에 세타를 없애버리는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아무래도 사인 2세타라는 것이 있고 코사인 2세타라는 것이 동시에 있으니까 사인 2세타 제곱 더하기 코사인 2세타 제곱은 1이라는 것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부호는 이거는 다 똑같고요. 위아래가 위식하고 아래식이 다 똑같이 정리가 됐죠. 물론 상수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요거는 플러스고 요건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이 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식을 제곱을 해서 더하면 무슨 한꺼번에 매개 변수가 없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을 이제 각각을 제곱을 해서 더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곱을 해서 더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같이 세 개 항일 때 이제 제곱을 하면 항이 6개 나오지 않습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2ab 뭐 이런 항들이 나와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나오면 코사인 2세타의 항이 나오고 또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1로 돌리고 뭐 이게 숫자하고 똑같으니까 돌려도 되죠. 1로 돌리고서 제곱을 한다면 그러면 훨씬 더 편하고 쉽게 식이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자,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양변을 제곱을 해서 이와 같은 거죠. 제곱을 해서 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항이 두 개씩 있으니까 제곱을 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라는 세 개의 항이 나오고 그것을 더하면 6개의 항이 나옵니다. 그 6개의 항은 어떤 거냐면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또 이렇게 곱한 거에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의 제곱하고 이거의 제곱을 보니 앞에 개수가 같고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요 값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런 값이 나오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여기는 사인 2세타하고 코사인 2세타이기 때문에 제곱해서 더하면 타우 xy 제곱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개의 항이 남아있죠. 두 개의 항은 뭐죠? 이렇게 서로 곱해서 두 배를 곱하는 것을 더해야 되는데 이렇게 곱하면 어떻습니까? 서로 사인과 코사인이 한 번씩 나오고 모든 개수들이 다 같으면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그것은 없어지게 됩니다. 아주 쉽게 정리가 잘 된 거죠. 뭐 요행이라고 할까요? 뭐 자연이란 섭리라는 게 뭐 이렇게 따르는 거죠. 이렇게 뭐 우리가 수학을 아무런 수학을 이렇게 막 어려운 문제를 일부러 만들어서 푸는 것은 아니죠. 자, 그렇게 해서 식을 만들었더니 이와 같은 식이 나왔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x로 생각하고 이것을 y로 생각한다면 둘 사이에 이와 같은 관계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그마 x라든가 시그마 y라든가 타우 xy는 이 챕터에서는 상수입니다. 숫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떤 폼으로 쓸 수 있는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원의 방정식, 중심이 a, 0, y축으로는 0이고 반지름이 r인 그런 원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것을 모아의 원이라고, 모아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기 때문에 모아의 원이라고 하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의 센터는 이제 a인데 a라는 것은 결국은 2분의 1 시그마 x는 이거 바로 시그마의 에버리지가 되죠. 그리고 이 값은 항상 바뀌지 않는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의 제곱은 바로 이것이 반지름의 제곱이죠. 그래서 반지름의 제곱은 이제 이거 반지름은 이거의 루트가 되겠지만 이와 같은 식이 됩니다. 자, 이것을 그림에 이제 그렸습니다. 그래서 한 축을 꼭 x축을 시그마 축으로 하고, 왜냐하면 이제 x 다시이지만 x 다시는 이제 이렇게 이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요. 타우 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것의 원의 중심의 y좌표는 이제 0이죠. y좌표는 0이니까 원은 이제 이 시그마 축에 대칭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x좌표, 그러니까 x좌표의 원의 중심은 바로 이제 이 원의 시그마 x와 시그마 y의 평균값이 된다고 이제 식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고 어떤 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원은 바로 이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2분의 1 시그마 xy라는 것과 그 다음에 타우 xy라는 제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일에 xy라는 것이 자, 이와 같이 원의 일부를 그러니까 x.y점이 이제 원의 일부를 그리고 있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시그마, 이제 x점이 여기라면 이것이 시그마 x가 될 테고요. 그죠? 그 다음에 x점에 이쪽이 y축이니까 타우 x가 되겠죠. 이제 부호는 좀 나중에 생각합시다. 이렇게 됩니다. 이 점의 값이죠. xy는 모든 점들은 이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x도 y도 모든 그 좌표축이 변하더라도 세타가 바뀌더라도 항상 x-와 y 타우 xy 다시는 세타에 따라 변하는 거지만 이 원 위를 돌아다니면서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시그마 x가 100이고 시그마 타우 x가 50이다. 그러면 이 점이다. 이거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정해진 점 위에서 돌아다니고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모아의 원입니다. 자, 그래서 x점이 이제 여기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두 가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결론을 이제 증명하는 과정을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제 x가 있으면 x-가 있죠. x-는 무슨 점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x축이 세타만큼 돌아간 축의 그런 값이죠. 그죠? x-라는 것은 x가 원을 따라서 어떤 좌표축을 따라서 세타만큼 식의 반대 방향으로 도는 그런 것을 우리가 x-축을 했죠. 그럼 이 점도 이 원 위에 있는데 그럼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모아원을 따라서 x로부터, 자, x라는 것은 어떤 점이 딱 정해지겠죠. x로부터 2세타만큼 식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 점이다. 무슨 말이냐면 x점이 여기라면 x-점은 실제로 여기선 세타만큼 돌아갔지만 2세타만큼 돌아간 이 점이 x-점이 돼서 시그마 x-는 이렇게 되고 타우 x-y-는 이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좀 이따 얘기를 합시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타우 이쪽에 있을 때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부호를 나중에 얘기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타우 xy가 양이면 타우 xy가 양의 값을 가지면 x의 타우 좌표는 마이너스 타우다. 그러니까 맞으면 이 위에가 아니고 만약에 타우가 플러스면 여기다 그런 얘기 둘 중에 하나가 물론 y는 여기 있겠지만요. 이제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증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x가 여기라면 y는 어디겠습니까? 이 결론에 의하면 x는 x와 y는 실제 축에서 90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모아원에서는 2배 90도, 그러니까 180도. 다시 말해서 XY는 이 지름을 끊고 있다는 얘기죠. 180도니까. 그래서 X가 여기 있다면 Y는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타우 xy가 양이면 x의 타우 좌표는 마이너스 타우이고 y의 타우 좌표는 거꾸로 올라가니까 플러스 타우가 된다는 것이 모아원을 이용하는 아주 두 가지의 결론입니다. 이제 이것을 자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것에 대한 증명을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자, 이것을 그림에서 요걸 구할 수 있겠죠. 시그마 x 다시하고 타우 xy 다시를 새로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구한 것이 앞에서 유도한 타우 xy 다시 타우 x 다시 이식하고 같다면 지금까지 얘기한 가정이 맞죠. 가정은 뭐냐면 x점이 이 점이면 x 다시 점은 이 세타만큼 돌아간 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요와 같은 삼각형을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지울까요? 자, 요와 같은 삼각형을 생각합니다. 자, 그럼 타우 xy 다시는 뭐냐면 바로바로 이거의 x좌표죠. 이 좌표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센터 더하기 이 길이로 표시할 수 있죠. 센터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2분의 1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그 다음에 우선 반지름 r이라고 하죠. r이라고 하면 r, 자, 요 각도는 얼마입니까? r 코사인 요 각도죠. 그죠? 그 각도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처음에 x로 잡았던 것을 그것을 만약에 2세타 p라고 해. 뭐, 그 알파라고 놔도 좋지만은, 이것이 두 배의 각도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2를 붙였고,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요게 이제 주응력이 됐기 때문에 2세타 p라고 붙인 겁니다. 그리고 2세타는 지금 돌아간 각도고요. 그러니까 2세타 p, 뭐라고 해도 좋지만 2세타 p 마이너스 2세타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자, 지금 어떻게 증명을 하려고 그러냐면, 여기서 x가 2점이라면, 세타만큼 돌아간 지점의 x 다시점에 이거의 응력, 여기에 노멀 스트레스는 이쪽 방향의 노멀 스트레스는 바로 모어원에서 세타만큼 돌아간 점이고 x 다시점이 여기가 되고 이것이 바로 그러면 시그마 x 다시가 되고 이것이 타우 x 다시 y 다시가 된다는 것이 결론이었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기하학적으로 이 모양을 2세타만큼 돌아갔다. 맞다. 그래 놓고서 그것이 원래식하고 맞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지금 구하려고 하는데 이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요 원의 중심하고 요 삼각형에서 요만큼을 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2세타만큼 돌아갔다고 했고 이것은 2세타 p라고 우리가 그대로 그냥 가정을 한 겁니다. 어떤 알파라고 놔도 좋고 뭐 베타라고 놔도 좋지만요. 그러면 이것은 r 반지름 곱하기 코사인, 각도가 꼈으니까 코사인, 바로 그 뺀 각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제 코사인의 뺄셈 법칙이 있죠. 뭐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면 더하기죠.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는 여러분 잘 아는 식이 있죠. 이제 그 식으로 하면 바로 코사인 2세타 p 코사인 2세타 그다음에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면 여기가 플러스 되죠. 플러스 사인 2세타 p 사인 2세타로 나눠집니다. 자, 그럼 이건 놔두고 자,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r 코사인 p라는 것이 뭐죠? r 코사인 p라는 것은 r은 이거죠. 코사인 세타 p가 요거 2p라고 그랬죠? 코사인 p는 바로 이 길이가 됩니다. 그죠? 이 길이는 뭘까요? 자, 여기가 시그마 x라면 요 길이는 시그마 x에서 2분의 1 시그마 x 마이너스 플러스 시그마 y를 빼면 바로 이게 됩니다. 이거 두 개를 더해보면 쉽게 시그마 x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의 길이가 2세타 p이기 때문에 요것은 요 삼각형에서 아까는 요 삼각형을 생각했지만요. 바로 이 길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r 사인 2세타는 바로 이 길이가 되기 때문에 이 길이는 아까 타우 x 다시 xy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원래식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도한 식하고 일치했죠.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아무렇게나 지금 이거 증명 방법은 그런 거예요. 아무렇게나 2세타만큼 돌렸더니 그것이 세타만큼 돌아간 식의 이 시그마 x 다시하고 일치했다. 따라서 거꾸로 얘기하면 세타만큼 돌아간 지점의 x 다시의 그 점은 모아원에서는 2세타만큼 돌아간 점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한 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 이제 볼 것은 뭐냐면, 자, 지난 시간에 중력이라는 것을 얘기했죠. 중력은 뭐죠? 이렇게 노멀 스트레스가 계속 변하는데 변하다가 가장 큰 점을 우리가 중력, 프린시플 스트레스라고 그랬죠. 그럼 어느 점일까요? 더 이상 노멀 스트레스가 커질 수 없는 점, 바로 이 점이 중력 1, 시그마 1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점이 시그마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력인 경우는 시어 스트레스가 없다 그런 얘기도 했었죠. 이제 이 모아원에서 지름의 양 끝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 이건 증명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섹터만큼 20도만큼 돌아갔다. 그러면 모아원에서 40도 돌려가지고 새로운 위치를 잡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왜 x를 여기다 안 놓고 여기다 놨냐. 타워 xy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는 거꾸로 이쪽에 놓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중력의 방향 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중력의 방향. 자, 중력이 어디냐 이거죠. 중력이. 자, x-가 여기냐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x-가. 그래서 중력의 식을 보면, 자, 이것이 우리가 증명된 중력의 식입니다. 이것이 중력의 식이죠. 자, 그럼 지금 이 그림은 x가 이제 플러스 쪽에 와 있는, 시그마 x가 시그마 y보다 크면 이걸 중심으로 x가 이쪽에 있겠고요. 그 다음에 y가 더 크다면 y가 이쪽에 있고 x가 이쪽에 있고, 지금 그림은 x가 더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눠서 생각합시다. x가 시그마 y보다 크다며, 그리고 지금 이것은 가정한 거예요. 시그마 타우 xy가 양이라면, 그러면 이 식에서 봤을 때 어떤가요? 이게 이거보다 크다고 가정을 했고요. x가 이쪽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플러스라고 했죠. 그러면 이것이 다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탄젠트 2세타 p가 플러스라는 것은 1사분면이거나 아니면 3사분면이거나 그렇겠죠. 그 말은 뭐죠? 지금에 있는 x로부터 프린시플 응역으로 갈 때까지의 각도가 0에서 2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x가 여기 있다면 0에서 2파이면 여기에서 이만큼인데요. 이만큼 2분의 파인데 0에서 이만큼 가가지고 중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죠. 이쪽에 있어야만 0에서 이 범위를 가지고 중력을 만들 수 있겠죠. 또는 이제 여기부터 한 바퀴 더 돌아간 거. 자, 이런 점이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x가 밑에 와 있어야 된다. 이제 타우 xy가 플러스 1대.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왜 x가 y보다 큰 경우를 생각하냐. 시그마 y가 그럼 x보다 시그마 y가 큰 쪽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x가 이제 이쪽에 있는 거죠. x가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 x가 이쪽에 있으면 타우 xy가 플러스면 여기냐 그런 얘기죠. 이게 x가 여기냐. 이것을 가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x가 하면 식이 부호가 틀려지니까 해보면 이것이 플러스일 때 이제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죠. 이게 탄젠트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탄젠트가 마이너스이려면 마이너스 1사분면, 다시 말하면 4사분면이거나 2사분면이 돼야 되죠. 그럼 x가 어느 쪽에 있어야 될까요? 자, x는 이쪽에 있다고 했어요. 이쪽에 있으면 여기냐죠. 프린시플 중력을 가기 위해서 마이너스 0에서 2분의 파이려면 여기 있어야죠. 그죠? 여기서는 플러스 쪽으로 예각만큼 가야 되는 거니까 두 개 다 결론은 뭐냐면 타우 xy가 플러스이면 x의 타우 좌표는 마이너스 쪽에 찍어야 한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는 얘기죠. 뭐 반대로 얘기하면 x하고 y축은 서로 지름을 이루기 때문에 y는 당연히 플러스 쪽에 가 있어야죠.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지금 증명을 했고, 요 두 가지를 앞으로 이제 쉽게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를 한번,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만족하는지 어떤 것을 한번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트로 이제 넘겨가면서 봅시다. 그럼 중력은 어떻게 되느냐? 중력은, 자, 이렇게 되면 지난 시간에 얘기한 어떤 관계입니까? 이 중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이 할 수 있냐면, 그림을 보고 하면 중력은 중심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R만큼 더하고 빼면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중력이 되겠죠. 그런데 반지름이 뭐라고 했죠? 이거의 루트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중력은 이 그림에서 봤을 땐 이거니까
R이 이거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 이것은 지난 시간에 유교한 중력에 우리가 식으로 유도한 거하고 딱 일치하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잘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시그마 x하고 타우 y에 더한 거, 그죠? 뭐 2분의 1을 쓰면 다 2분의 1을 쓰면 좀 더 이해가 쉽겠네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xy라든지 x-y-인데 항상 직교축은 지름을 지나죠. 모아원에서. 그 지름을 지나는 것의 평균은 어디나 다 원의 중점을 지날 수밖에 없겠죠. 물론 1하고 2도 x-y- 중에 일종이죠. 그 중에 제일 큰 거니까 마찬가지로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 평균값도 센터이고 시그마 x하고 시그마 x-y- 어느 점을 더해도 평균값은 컨스탄트하다. 원의 중심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 타우 맥시멈은 얼마가 될까요? 타우 맥시멈은 바로 타우가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타우는 이거의 크기이기 때문에 제일 큰 것이 바로 이 원의 지름이겠죠. 그래서 타우의 이제 부호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냐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냐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타우의 맥시멈 값은 미니멈 값이나 맥시멈 값은 바로 원의 지름이다. 자,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던 거하고 잘 맞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난 시간에 또 유도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프린시플 스트레스하고 중력하고 맥시멈 시어스, 중력이 일어나는 곳은 여기죠. 그죠? 중력이 일어나는 곳은 여기죠. 그 다음에 맥시멈 시어가 일어나는 곳은 여기나 뭐 여기나 이렇게 되죠. 그거는 서로 간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간에 직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이것을 사람들이 어렴풋이나마 2세타의 식으로 표현을 했고 모든 것을 2세타로 했는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령 응력이라는 것이죠. 응력은 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방향이 있죠. 크기도 있고 작용점도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나 벡터에서 방향이 벡터라고 하면 여러분들 방향으로 이쪽 이렇게 가는 것을 플러스로 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velocity 속도라든지 이동 거리라든지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게 아니죠. 응력은 플러스는 뭐죠? 어떤 점을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거죠. 이게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응력을 보통 벡터에서 얘기하는 정의에 의한 응력은 아니죠. 자, 응력은 이렇게 되는 게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누르는 것이 마이너스입니다. 이쪽으로 가는 것이 플러스고 이쪽으로 가는 게 마이너스가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 각도나 이 각도나 다 플러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기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0도 각도라면 이게 이제 각도가 이렇게 바뀌면은 잠시 틀려지는 여러분들 방향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각도에 의하면 틀려지는데 결국은 180도 돌아가면 원상복귀가 돼서 똑같아지죠. 여기서부터 이 주기가 180도라는 거, 우리가 실제 원에서는 한 바퀴라는 거, 이제 이것이 벡터하고 다른 점 때문에 우리가 모아원에서 2세타고 모든 것이 2세타의 배각으로 표시된 것일 거라는 것을 어렴풋이 여러분들이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2세타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하고 프린시플 스트레스 간에는 90도만큼 서로 직교를 하는데 원에서 봤을 때 그럼 실제 축에서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축을 여태까지 한 걸 다 써보면요, 이쪽을 x, 이쪽을 y축이라고 했으면 x-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다 세타만큼 돌아가는 어느 점이든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직교축이니까 y축이고요. 그 중에서 x-y 중에서 맥시멈 시그마 다시가 맥시멈 되는 점을 뭐 어딘가 있겠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점을 우리가 중력축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거하고 45도 돼 있는 지점, 그 지점이 맥시멈 쉬어가이라는 지점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렇게 정리해서 성립한 것이 모아원에서도 다 성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태까지가 우리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일치한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응력 상태가 있으면 모아원을 빨리 그려가지고 이 응력 상태가 전체적으로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텐데요. 몇 가지 좀 정해진 그런 상태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봅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이름 붙여진 건데요. 우리가 pure tension, 그러니까 재력학 1에서 우리가 4장에서 uniaxial, actually loaded member라든지 이런 데 거에 대한 단축 응력이죠. 단축 응력장, 그러니까 unidirectional tension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단축으로
발생되는 응력, 뭐 혹은 뭐 텐션이라거나 컴프레션이 마찬가지죠. 자, 그런 경우는 자, 이거밖에 없죠. 지금 이 0도 단계에서는 어떤 시어 스트레스도 없고 시그마 Y도 없죠. 물론 이것이 세타를 돌아가면 존재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 응력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응력 상태를 모아원에서 그림을 그린다면 시그마 X는 있고 이게 시그마 Y가 아니죠. 시그마 X로 써야 맞습니다. X 값은 어떤 값을 갖죠. 이만한 값을 갖죠. 그죠? X축은 요 위에 있을 겁니다. 그 다음 Y는 시그마 Y가 없으니까 요 위에 있겠죠.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느냐? Y축으로, 이 축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는 타우 XY가 정해지는데 타우 XY는 어떤가요? 지금 어디에도 가해지고 있지 않죠. 지금 상태에서. 그러니까 바로바로 이 원이 시그마 타우 축에서 바로바로 모아원은 이렇게 되고 그 위에 점은 XY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응력 상태를 모아원으로 표시할 때는 두 가지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한 가지는 모아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지금의 XY축이 모아원에서 어디의 점인지, 그죠? 그 두 가지가 결정돼야 응력 상태가 결정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그리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것대로 한다면 원을 먼저 그리고, 그죠? 원을 먼저 센터는 뭐 이렇게 생겼고 레디어스는 이런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x점이 어딘지 시그마 x가 어딘지를 찾은 게 이 식에 의하면 그렇지만요. 보통의 방법은 x점을 찾을 수 있죠. 원을 그리기 전에. 왜냐하면 이 점은 시그마 x 타우 y, 이게 정확하게 하면 마이너스죠. 지금 여기서 y좌표는 마이너스. 이런 점이 바로 x점이죠. 물론 y점은 시그마 y 플러스 타우 xy 이렇게 되겠죠. 이 지점 두 점을 찍을 수가 있죠. 그죠? 그렇다면 중심도 나오는 것이고 원이 그대로 여기서 그림을 그려버리면 나오죠. 뭐 이런 방법을 보통 더 많이 합니다. 요즘 원을 이런 걸 계산하고 그러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또 큰 의미 있는 숫자도 안 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응력 상태를 생각을 하려면 응력 상태는 모아원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 XY. 자, 이렇게 되고 만약에 XY가 이렇다면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이거 보세요. 시그마 X하고 시그마 Y가 이거의 한 반쯤 되죠. 이렇게. 그죠? 이게 아까 시그마 X라면 2분의 1 시그마 X만큼 다 이렇게 존재하죠. 그 다음에 X가 이만큼의 타우도 있죠. 타우도 똑같이 반지름만큼 있습니다. 플러스. X가 밑에 있으니까 플러스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만약 같은 원이라도 XY가 여기 있으면. 그죠? 근데 지금은 아주 간단한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아니고 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시어가 없고 X만 있는 이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많이 1학기 때도 하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럼 45도 돌아가면 어떻게 하냐? 그럼 모아원에서 90도 돌아가므로 우리가 90도, 45도 돌아간 지점에서는 시그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X-가 여기가 되고 Y-가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반씩 이렇게 나타나고 시어 스트레스도 존재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응력은 바로바로 이게 주응력이 된다. 그렇죠? 자, 단축 응력인 경우 응력 상태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학기 때 배운 것 중에 재력학 1에서 배운 것 중에 이제 퓨어 슈어는 크게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어디서 나타나죠? 토션이 일어났을 때 표면에서. 그죠? 또 한 가지는 빔에서 중립축을 따라서는 노멀 스트레스가 없고 시어 스트레스만 존재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죠. 어쨌건 이렇게 응력만 존재하는 상태를 우리가 퓨어 슈어라고 합니다. 이제 순수 전단이라고 하죠. 순수 전단. 퓨어 슈어 상태를 그러면 모아원의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순수 전단은 자, 시그마 X, 시그마 Y가 없죠. 그럼 XY점은 이쪽 축으로 봤을 때 어떻게 돼야 되나요? 0이어야죠. 0. 0이려면 바로 이 타우 축 위에 있어야죠. X고 Y고 안에. 그런데 타우 XY 값이 뭐 이 그림대로 하면 뭐 이렇게 눌렀다 그러면 이제 슈어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마이너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걸 플러스로 쳤으니까 물론 이렇게 올라가면 플러스가 되겠지만 이 그림대로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타우만 존재하니까 XY는 위 아래에 있는데 타우가 마이너스니까 X가 위로.
그죠? 그래서 이 지점 그림은 이렇게 어떤 시그마 축과 타우 축의 중점을 같이 지나고, 그러니까 쉬프트가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반지름은 바로 x와 y인 이런 상태이고, xy는 바로 꼭지점이 돼서 응력이 엄 상태. 물론 주응력은 어떻게 되나? 쭉쭉쭉쭉쭉 돌아가면 모아원에서 y축으로부터 90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x축으로부터는 쭉쭉쭉쭉쭉 돌아가서 시계 방향으로 90도. 그럼 어떻게 되나요? 실제 축에서는 45도. 그죠? 시계 방향으로 45도인 축이 가장 프린시플 스트레스가 발생되는 축이 되는 거죠. 자, 이걸만 보더라도 지금처럼 그림처럼 이렇게 쉬어가려면 이쪽으로는 인장이 되겠죠. 땡기겠죠. 그죠? 이렇게 인장이 가장 커지겠죠. 그리고 반대 방향 이쪽으로 압축이 가장 커지는 마이너스 45도죠. 시그마 x로부터 쭉쭉쭉 시그마 x로부터 어떻게 돼? 시계 반대 방향으로 45도 가는 이 방향이 압축 응력으로 가장 큰 지점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눈에 모아원을 이용하면 가장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은 이제 이것이 이런 상태일 때 퓨어 쉬어 스트레스 응력 상태일 때 모아원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뭐 이제 각가지 일반적인 그림에도 그림을 그리는 것은 좀 이따 문제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경우가 이제 텐션하고 쉬어 혹은 컴프레션하고 쉬어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시그마 y까지 가해진다면 그러면 이제 아주 일반적인 응력, 2차원 응력 상태가 되겠지만 이제 보통 요거는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볼트를 사용한다고 하면 볼트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볼트를 사용하는 목적이겠지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어떤 거는 전구 따마처럼 이렇게 전기를 통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볼트를 사용하는 목적 중에 가장 큰 두 가지는 하나는 결합입니다. 그죠? 두 개를 단단히 결합하기 위해서 볼트를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들 잘 주위에서 많이 봤겠죠. 또 한 가지는 이송입니다. 이송. 잭이라든지 돌리거나 아니면 어떤 무슨 해를 이동하기 위해서 레겐 피기언을 사용해가지고 돌리면 올라가고 이렇게 한다든지 거꾸로 이동을 하면 돈다든지 이런 기어 장치 같은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볼트에 사용하는 목적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볼트로 어떤 두 개의 물질을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볼트에는 어떻게 되나요? 볼트를 돌리기 위해서 토크를 돌아야 되니까 그 마찰력이 있어서 그 나사산의 그 각도, 나사산이라는 건 이게 어떻게 보면 등산을 해서 올라가는 거죠. 이와 같이 나사산을 쭉 풀러보면 이제 이렇게 나사산을 쭉 풀러보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등산을 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마찰력을 이기고 넘어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크가 걸리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두 개를 결합하면 할수록 볼트는 인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겠죠. 어떤 볼트가 딱 맞아 있는데 두 개가 막 좁아져서 이 간격이 여기 두 개 사이를 볼트로 했는데 이 간격들이 막 쪼여져 가지고 되면 볼트는 늘어나겠죠. 그죠? 볼트가 늘어난 역할에서 아주 작은 볼트인 경우 M3나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만든 M3나 M4 이런 아주 작은 나사들 경우 드라이브를 돌리다 보면 똑 부러져 나올 때도 있어요. 인장 때문에. 이제 이것을 결합을 해야 된다면 볼트 자체는 이제 인장을 받는 경우, 그러니까 인장과 토크를 받는 경우죠.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한 볼트에서의 그 이송의 목적이라 그러면 어떤 무거운 물질을 잭을 이용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들어 올린다든지 여기다가 이제 돌려 가지고 점점 올라가게 그러면은 압축력을 계속 받으면서 또 토크를 받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텐션하고 시어 혹은 컴프레션하고 시어를 받는 이런 상태. 볼트라든지 여러분들이 많이 다뤘던 빔도 그렇습니다. 재력하기 위해서 많이 다룬 것도 물론 여기는 순수하게 퓨어 시어만 있고 여기는 순수 그렇죠. 여기 이게 빔에서는 다 있는 거네요. 맨 위에는 지금 이 경우 순수 인장만 있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중립축으로 와보면 순수 전단 그죠? 그 중간 지점엔 전단하고 시그마 XY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한 시그마 XY라는 것과 시그마 X 두 가지가 존재하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자, 그런 경우 그림은 Y만 이쪽 축에 있으면 되죠. Y 값이 없으니까. 시그마 Y가 0이니까 Y축은 0축에 있고 X축은 어느 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모아원이 이루어진다.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모아원을 그려봤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까 같은 그림이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다시 해도 되지만 이제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문제를 하나 예를 들어서 풀어보도록 하고 이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뭐 여러 어떻게 문제를 줘도 여러분들 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이 같은 응력 상태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 같은 응력 상태는 x축으로 지금 이제 마이너스 50이 가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 다음에 y축으로는 플러스 10 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타우 x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마이너스 40으로 약속을 했죠. 자, 이렇게 약속된 그 응력에서 뭐 두 가지를 구합니다. 한 가지는 45도 기울어진 뭐 A축, 이게 X-Y-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A축과 B축에 걸리는 새로운 노멀 스트레스와 시어 스트레스를 구하라. 또 한 가지는 중력을 구하라. 중력에 우리가 관심이 많죠. 45도 꼭 이런 게 아니라 뭐 가령 예를 들면 37.264도에 가장 큰 스트레스가 걸린다. 뭐 이런 거 구하는 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두 가지를 구해봐라. 자, 그것을 솔루션 1은 우리가 수식을 통해서 구해보고, 그 다음 두 번째 솔루션 2는 지금 한 모아원을 이용한 것을 이제 두 가지를 다 구해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뭐 식을 이용하면 그대로 여기다가 세타만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A는 지금 세타가 플러스 45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원래 식은 이렇고요. 시그마 X 다시는 2분의 1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플러스 2분의 1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하고 코사인 2세타가 있었죠. 코사인 2세타 자신의 코사인 이제 90도가 되고요. 그다음 여기 원래 타우가 있었고 이번엔 사인 90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숫자를 대입을 해봅시다. 그래서 뭐 시그마 X는 마이너스 50, 시그마 Y는 10. 그 다음에 보니까 코사인 90도는 0이죠. 그죠? 그 다음에 사인 90도는 1이 되죠. 이제 문제는 쉬워지는데요. 그럼 타우 XY가 마이너스 40이니까 마이너스 40 돼서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60 메가파스칼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 각도에서 보면 이 각도는 마이너스 60만큼 누른다. 이제 이 그림처럼요. 생각하실 때 같은 응력 상태인데 똑같이 시그마 Y도 똑같이 구했는데 뭐가 틀려지나요? 요 부호가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틀려졌었죠. 시그마 Y 다시는 그러면 이제 요것만 바뀔 테니까 결국 요거는 중심으로부터 이제 20 메가파스칼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와 같은 식이 그림을 그려지겠습니다. 그다음 타우 AB는 뭐 거기에 관련된 식이 있죠.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 시그마 X 시그마 Y 사인 90도 그다음 타우 XY 코사인 90도 이번에 이쪽이 없어지고 이게 1이 돼서 결국은 이제 마이너스 50하고 원래는 10인데 여기 원래 공식에 마이너스가 있었죠. 식에 마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그래서 마이너스 60이 되고 그걸 둘로 나누면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30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얘가 플러스 30이면 이제 A, B 축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 게 플러스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림이 그려진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식에 의한 어떤 세타만큼 돌아간 지금 여기서는 45도만큼 돌아간 지점의 새로운 응력 상태라고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건 지금 이제 각도별로 모든 것을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주응력을 좀 구하고 싶은 거. 주응력식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제 되게 식이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꼈지만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식이 아니죠. 그래서 이 항은 바로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항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이 항은 바로 여기서 제곱해서 나온 거였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주응력은 이렇게 됐다고 지난 시간에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넣은 거죠. 그대로 넣어서 뭐 시그마 Y도 넣고 시그마 X도 넣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넣고요. 그 다음에 제곱을 하고 이걸 다 계산해 보면 이쪽 항이 평균값이 돼서 평균값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제 평균값하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 20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30, 마이너스 20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50이니까 마이너스 70. 자, 요렇게 주응력이 이게 이 중에 있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작은 것을 식에 의해서 계산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각도가 중요하죠. 그럼 어느 각도냐, 이게 일어나는 각도가 어느 각도냐를 하기 위해서 바로 이 탄젠트 2세타1이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분의 2 타우 xy라는 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해보니까 이게 이제 이 문제를 좀 쉽게 풀기 위해서 이제 3분의 4가 됐습니다. 그러면 2세타와는 53.15고
그 세타와는 26.1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세타라는 것은 세타하고 2세타는 90도 간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90도를 더해주거나 빼줘야지 되겠죠. 자, 이것이 정확하게 어느 점인지 이것을 만족하는 것은 이것이 시그마 1이 될 수도 있고 시그마 2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이 좀 어렵습니다. 이런 점이 왜냐면 우리가 탄젠트라는 것이 계속 90도마다 180도마다 같은 게 나오니까 이 탄젠트 2세타는 90도마다 계속 같은 값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적으로 시그마 1인지 시그마 2인지는 모릅니다. 이건 어떻게 구한 거죠? 시그마 x의 극값을 구한 거죠. 미분을 했을 때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했을 때 제로 되는 점이기 때문에 이게 극대가 될 수도 있고 극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시그마 1하고 2인데 이거 수식으로 봤을 땐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53.15일 때는 그러면 얼마가 되는지 이제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되고요. 그다음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는 바로 이것이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의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 바로 요게 시어 스트레스의 값이 되겠죠. 그리고 그때 각도는 또 뭐 이거의 역수였었죠.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도가 돼가지고 18.4도 이렇게 수식으로 결정하는데 이런 각도를 구하는 것이 조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자, 반면에 이것을 모아원으로 구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모아원을 구하기 위해서요. 우선 R을 구해야 되죠. 물론 이거 R을 꼭 먼저 안 구해도 되지만요. R은 어떻게 됐죠? 바로 뭐죠? 이것과 이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까 결국은 뭐죠? 이것과 이게 지금 30하고 이게 40이었죠. 30과 40의 이제 뭐 제곱이니까 다 플러스가 되고요.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50이 돼. 50이 된다 하는 거. 이제 그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시그마 x를 바로 구하는 겁니다. 시그마 x 값이 지금 얼마? 마이너스 50이었죠. 요 그림이 지금 시그마 y축 타우축이 여기 있군요. 이쪽이 아니고 y축이 여기 있습니다. 타우축이. 마이너스 50을 여기 먼저 구합니다. 이 마이너스 50이라는 선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마이너스 50이 이후에 있고, x가 이후에 있고요. 그 다음에 타우가 지금 여기서 주어진 것이 마이너스 40이었죠. 그러니까 위쪽으로 40. 그죠? 마이너스일 때 x가 위쪽으로 y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가 50이고, 그죠? 여기가 40인 점, 40인가요? 30인가요? 40인 점의 좌표를 찍을 수가 있겠죠. 이 점이 x점이 되고 y점은 플러스 10이고 거꾸로 이쪽이 40인 이런 좌표가 y가 되는데 이제 중심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중심은 이것의 중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0하고 10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0이 마이너스 중심이 되겠네요. 바로 이 두 점을 잇고 그 다음에 원을 그리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쪽이 x니까 x로부터 90도만큼 실제적으로는 45도만큼 간 지점이 A, B 지점이라서 바로 요거의 길이를 구해내면 시그마 A와 B를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기하학적으로 구하는 거죠. 모아원에서 이거 보세요. 그래서 시그마 A는 바로 요 점이죠. 요 점의 x좌표인데 이만큼의 좌표인데 이것은 요 삼각형을 이용합니다.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아래 코사인 이 각도. 그죠? 중심은 마이너스 20이고 그 다음에 이 각도를 알기 위해서는 이 각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 각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아까 여기가 마이너스 20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50이기 때문에 여기 30, 40, 50짜리가 그려진 거죠. 그러니까 이 각도는 미리 구해놓으면 이걸 그냥 2세타로 표현하는 게 좋겠죠. 뭐 이걸 알파라고 베타라고 해도 좋지만 이 파이라고 하면 이게 30분의 40이니까 이 파이는 53.1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각도가 53.1도니까 요거는 90도에서 53.1도를 뺀 게 되죠. 그래서 시그마 A의 값은 중심으로부터 더 빼야죠. 이만큼 빼야 되는데 이만큼은 50 R 코사인 이 각도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모아원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60메가파스칼이 됩니다. 그럼 아까 구했던 거하고 같죠? 여기 지금 위에 있는데요. 여기 60메가파스칼 요거하고 이제 마이너스 60이죠. 이거 지금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당연히 뺐으니까요. 그 다음 시그마 B는 어떻게 돼요? 중심으로부터 거꾸로 이런 삼각형이니까 거꾸로 여기다 플러스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20메가파스칼. 중력은 더 쉽습니다. 중력 주소 담으면 되죠. 중력은 중심과
R 더한 거, R 뺀 거. 그죠? 그림에서 분명하죠? 중심에서 R 더한 거하고 R 뺀 거. 그래서 30 이렇게 되고 중력 방향은 아까 계산했죠? 2세타니까 이건 분명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중력 시그마 1에 가기 위해서는 이만큼. 이쪽으로 보면 233.1도.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것의 반인 110, 아까 어디 계산된 거 있었죠? 116.6도만큼 어떤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면. 그러니까 X축, Y축이 있다면 이것의 116. 이게 1축이란 얘기죠. 이게 2축이고. 뭐 2축은 이쪽이나 이쪽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생각해도 좋고, X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뭐 이게 몇 도입니까? X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요만큼. 그죠? X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요만큼, 그러니까 요만큼이니까 이걸 발로 나누면 어떤 예각, 요걸 얘기하게 됐죠. 1축은 여기, 뭐, 양쪽으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어차피. 이와 같이 각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타워 맥시멈은 그대로 이거의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50. 그거의 각도는 X축으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뭐 이 각도는 아까 53.1도가 나오니까 이걸 90도에서 뺀 거를 둘로 나누면 마이너스 18점. 시계 방향을 보통 마이너스로 잡으니까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원을 통하면은 이것을 한눈에 모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복잡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이걸 이용해서 쉽게 응력 상태를 판단하고, 이게 응력 상태가 지금 어느 쪽 정도에 전체적으로 텐션에 와 있구나, 전체적으로 응력 이와 같이 압축 쪽에 가 있구나, 최대값은 어떻게 되겠고 지금 있는 X는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아주 잘 이용해야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계공학을 했고 우리가 재료역학을 배웠다 그러면 당연히 뭐는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좀 더 응용을 통해서 이 문제를 더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